사우디 전력공사가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발전소 계약을 한국과 체결하면서 중국, 미국, 유럽이 한꺼번에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사우디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습니다. 중국이 더 싸고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며 유럽은 친환경 기술이 뛰어난데 왜 하필 한국인가? 현지 언론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발표로 한국은 사우디 전체를 사로잡았고 결국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한국만한 곳이 없다 라고 선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가진 비장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 강대국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이 사우디의 선택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한국은 사우디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실시간 감동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사우디 전력공사 이사회 회의실이 폭탄이라도 터진 듯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걸린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발전소 건설 계약. 그런데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업이 중국도,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 중국 국영기업 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고 미국 측 협상단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으며 유럽 대표들은 속닥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도 이해가 안 갔는데 최종 낙찰이라니? 중국이 더 싸고 미국이 오랜 동맹이며 유럽이 친환경 기술이 뛰어난데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이지? 회의실 안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소식이 발표되자 사우디 현지 언론도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사우디가 한국과 손을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미국, 유럽이 모두 밀려난 초유의 사태. 한국이 가진 비장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단 한 사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를 총괄한 파하드 알카심, 사우디 전력공사의 발전소 건설 총괄 책임자였던 저였습니다. 제가 이사회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그것은 가격 경쟁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순간부터 엄청난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고위 관계자가 저를 따로 불러 가격을 더 낮춰주겠다며 회유했고 미국 대사관 관계자는 사우디와 미국의 오랜 동맹을 고려하라며 압력을 넣었으며 유럽 컨소시엄 대표들은 사우디가 친환경 기준을 무시할 셈이냐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결정이었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의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10살 무렵 우리 가족은 사막 한가운데서 야자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농장의 생명줄이었죠. 그런데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지하수 펌프가 멈췄고 하필이면 그 순간 사막 폭풍이 덮쳐왔습니다. 안 돼. 이대로 가면 농작물이 전부 죽고 말 거야. 그날 밤 우리 가족이 평생 키워온 야자수와 농작물은 단 하루 만에 전부 말라 죽었습니다.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건 아버지의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군 농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그 충격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겠다. 그 다짐을 품고 저는 결국 사우디 전력공사의 발전소 건설 총괄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 전의 그 악몽이 다시 반복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전력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전력 수요 폭증으로 전력망이 버티지 못하고 있었고 낡은 발전 설비 고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정전이 반복되었습니다. 무더위 속 대규모 정전될 수 있어 사우디 국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죠. 특히 무더운 여름철, 낮 기온이 50도를 넘나드는 사우디에서 에어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의 미래 전력망을 책임질 발전소를 건설할 업체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후보로 오른 기업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중국 국영건설사 초저가 전략, 미국 대형 건설사 군사회 교적 동맹 강조, 유럽 컨소시엄 친환경 기술 강조, 한국 에너지 사업,
처음엔 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미국, 중국, 유럽을 이기고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을까? 그러나 후보 기업들의 제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비장의 무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 다음 날 컨퍼런스 홀에 수백 명의 관계자들, 정부 고위 인사, 언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선정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어필하며 경쟁을 펼쳤습니다. 중국 측 대표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습니다. 미국 측 대표는 강조했습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오랜 동맹 관계입니다. 우리의 발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디지털 제어 시스템으로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 측 대표는 친환경 기술을 내세웠습니다.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발전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럽의 엄격한 환경 기준을 적용하면 사우디의 미래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지 않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지만 핵심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미국은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유럽은 친환경 기술을 갖췄지만 공사비가 너무 비싸고 현실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에어지팀 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홀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우디의 기후에 최적화된 발전소를 건설할 것입니다. 사우디와 함께 장기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사우디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우디 전력공사 이사회는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공사 계약을 따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우디와 함께 성장하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선택은 사우디 이사회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운명적인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한국의 발표가 끝나자 컨퍼런스 홀 안은 일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전까지 진행된 중국, 미국, 유럽의 발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강조하는 데만 급급했지만 한국은 사우디의 필요에 맞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기술력? 문제없다. 가격?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이다. 친환경? 사우디의 예산에 맞춰 최적화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한국이 내세운 4가지 강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한국은 독자적인 가스터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단 5개국만이 보유한 이 핵심 기술을 한국은 라이선스 없이 100% 자체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공사 비용과 기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값싼 가격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한국의 제안이 가장 경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맞춤형 친환경 기술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탄소 저감 장치를 사우디의 예산에 맞춰 설계할 수 있도록 유연한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넷째, 한국은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교육을 통해 사우디의 전력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이사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2개월 더 단축할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모듈화 시공 방식을 적용하면 한두 달 단축이 가능합니다. 가스터빈을 정말 독자 생산할 수 있나? 네, 여기 실증 테스트 결과와 기존 프로젝트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중국보다 가격이 높은데 왜 사우디에 유리한가? 장기 유지 보수 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한국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한국은 모든 질문에 철저하게 준비된 데이터와 실적을 근거로 답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할 최적의 파트너다. 그리고 운명의 표결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세자는 마지막까지 고심했습니다. 기술력은 한국이 가장 뛰어나고 공사 기간과 비용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의 압박을 무시할 수 있을까? 이사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중국이 가격을 대폭 낮추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럽이 환경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왕세자를 설득했습니다. 폐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싼 가격에 현혹되어 품질이 떨어지는 발전소를 지으면 결국 몇 년 후 더 큰 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력과 장기적인 신뢰를 모두 갖춘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 순간 왕세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라. 계약이 확정되자 컨퍼런스홀에는 일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고 중국 측 대표는 굳은 얼굴로 사우디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그 후 사우디 내부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사우디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 이 계약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과 사우디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국과 사우디의 계약이 발표된 직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CNN은 사우디가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다 라고 보도했고 BBC는 중국의 초저가 전략도 통하지 않았다. 한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미국, 중국, 유럽이 한순간에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후폭풍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며칠이 지나자 사우디 정부 고위층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반발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중국이 더 저렴한 가격을 제시할 의향이 있다. 미국과의 오랜 동맹을 고려해야 한다. 나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될 때까지 이런 반응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귀에 놀라운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중국 측 고위 관계자들이 사우디 내부 인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약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언론사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는 기사가 연이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의 환경 조건에 맞는 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한국이 가스터빈 독자 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검증된 바가 있는가? 언론을 이용한 여론전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도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사우디 왕실 고위 인사들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사우디가 한국과의 계약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의 방위 협력과 무기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군사외교적 동맹 관계를 이용해 사우디를 압박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이 사실을 전해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가? 이대로 계약을 유지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그때 나는 문득 15년 전 우리 가족의 농장이 망가졌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싼 게 빚이 떡이다. 당장 저렴하다고 선택했다가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보는 건 사우디 국민들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계약은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런데 그 순간 한국 정부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정부 고위층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강해지자 한국은 곧바로 특사단을 급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주요 기업 대표단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세자와의 단독 면담이 성사되었습니다. 면담에서 한국 측은 발전소 건설 계약을 넘어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사우디 비전 2030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복합 화력 발전소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첨단 기술 개발에서도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산업을 키우는 중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내용은 계약이 아니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며칠 후 왕세자는 모든 반대를 단호하게 정리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 한국과의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그 순간 사우디 전력공사 내부에서도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도 충격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가 미국과 중국의 압박을 이겨내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 이후 사우디와 한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고 양국 간의 협력 프로젝트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사우디 리야드의 최고급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우디 정부 관계자, 한국 정부 특사, 한국에너지 팀 대표,
수백 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무대에 올라 한국 대표단과 악수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를 위해 한국과 함께 걸어가겠다. 그 순간 계약서에 사인이 들어갔고 2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발전소 건설 계약이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컨퍼런스홀 안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우디 언론들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세계 주요 언론사들도 사우디와 한국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이 사우디의 선택을 받은 결정적 이유, 흥미롭게 보셨나요? 독자적인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약속한 한국. 그 결과 사우디의 미래를 함께할 단 하나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기술력과 진정성이 더 많은 나라로 퍼져나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순간이 아닐 수 없네요. 한국의 위상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